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옛사람들에게 묻는 부자의 길 전도라는 책입니다. 서신의 지음 시대의 창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옛사람들이요, 어떻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는지, 돈에 관한 생각은 어떠했는지를 명심보감이나 동패낙송, 개서야담, 청구야담, 어우야담 등의 고전 속에 실린 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한 편 한 편을 읽을 때마다 옛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부자가 되는 방법, 부자의 모습, 돈 쓰는 원칙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벌기 시작은 나이입니다. 부의 기본은요, 언제든 타인의 상황을 살필 줄 알면서도 절약을 몸소 실천하여 그 태도를 평생토록 지니는 것입니다. 남이야 어찌되든 나 몰라라 하며 각박히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명심보감 성심편에 보면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지만 작은 부자는 근면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누구를 큰 부자로 만들려고 하는지, 언제 그렇게 할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당장 부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요, 스스로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야기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에 살던 양반 허공 삼형제는요, 부모가 돌아가신 후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중 둘째가 삼형제 모두 공부만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형수와 제수는 친정으로 보내고 형과 동생을 산사로 들여보내서 과거 공부에 힘쓰게 한 후에 자신은 아내와 함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우선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을 팔아서 면화를 산 후에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미역과 맞바꿨습니다. 그의 미역값이 싸서 다들 넉넉히 값을 치러주었습니다. 그 이문으로 귀리를 사서 날마다 죽 한 그릇만을 먹으며 길쌈을 하거나 자리 혹은 도롱이를 엮은 지 1년 만에 밭을 조금 샀습니다. 그러고는 농사에 익숙한 늙은 농부를 특별히 대접하며 물으면서 깊이 쟁기질을 한 후 담배 모종을 심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들 부부는요, 변함없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고 형과 아우를 넉넉히 살게 했으며 결국에는 자신도 묵과에 급제하여 안악 군수 벼슬에 임명되었습니다. 동패 낙송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검소하고 부지런하기만 하면 부자가 될까요? 그 부지런함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사실 돈을 버는 방법은요,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정확히 판단하여 투자하고 사고 파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이야기 중에는요, 쌀 때 물건을 사두었다가 비쌀 때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는 사람들의 사연이 많습니다.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팔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뭘 지금 사놓아야 나중에 비싸게 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또 어느 지역의 무슨 물건을 언제, 어느 지역으로 가져와 팔아야 돈이 될까 고민하면서도요, 막상 결론을 내릴 지식과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남의 성공기를 보거나 들으면 누구나 나도 저렇게 되어버리라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부를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결심을 지속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조선 후기 3대 야담집 중 하나인 청구야담에 상주지방 김씨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우 가난했던 이 부부는요, 낮에는 들에 나가서 일하고 밤에는 집신 삼기와 길쌈을 하며 10년간 날마다 죽 한 그릇으로 배를 채워 돈을 벌자고 결심을 합니다. 9년을 마치고 10년이 되기 바로 전날 남편은요, 따뜻한 밥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군. 오늘은 죽 말고 밥을 해 먹는 게 어떻겠소? 라고 부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 역시 밥 생각이 간절했지만요, 꾹 참고 남편을 이렇게 달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10년 동안이라고 정해놓고 죽을 먹기로 작정하여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하룻밤을 못 참고 파괴해서야 되겠습니까? 라고요. 마지막 하루까지 온전히 결심대로 실행하여 그렇게 결국 10년을 채우고 나니까 과연 이들 부부는요, 고을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헌설화에 10년의 기한을 정하고 그동안 악착같이 일하고 아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일정한 기간을 정했다는 점, 그 결심을 철저히 지켰다는 점, 약속한 기간 동안 전혀 변함없이 밤낮으로 성실히 일했다는 점, 그 기간 내에 철저히 소비를 억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선인들은요, 성실한 노동을 전제로 한 절약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가장 흔하고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10년이 아니라도요, 부자가 되려면 이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옛사람들은 돈에 이름을 붙일 때 천이라고 했습니다. 천은 샘물이란 뜻인데요. 물이 어느 한 곳에 막혀 있지 않고 계속 흐르듯 돈이란 그렇게 흐르고 흐르는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를 만나면 그 웅덩이를 다 채울 때까지 멈춰 있는 듯하지만요. 채우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싶게 또다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일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조급해서는요, 작은 일밖에 이룰 수 없습니다. 절약, 근면, 준비, 결심, 의지, 기다림 외에 한 가지 더 점검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있으되 행복하지 못하다면요,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집중만이 살 길입니다. 돈을 벌려고 할 때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돈을 벌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생전 해본 적도 없는 일에 손을 댔다가 길바닥에 나앉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일은 남들과는 달리 자신만이 더 잘 아는 어떤 일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자기의 이력을 돌아보고 자기가 남보다 더 아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에서 돈을 벌 방법을 궁리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장석보라는 사람은요, 19세기 초에 통정대부를 지냈던 인물인데요. 4명의 아들과 함께 김제궁 궁구면 서도리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장석보의 4아들들은요, 모두 부자가 되었는데요. 그들 중 누구도 특별히 어떤 물물을 가지고 멀리 나가서 장사를 했다거나 특별한 품종을 기르는 특수 농법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농사를 지어 4형제가 모두 부자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매년 돌아가면서 어느 한 집안의 농사에 집중했습니다. 첫 해에는 큰아들 집에 집중하기로 하고요. 물꼬를 내는 문제, 소를 끌어다 땅을 가는 문제, 모내기를 하는 날짜를 정하는 문제 등 모든 문제에서 큰아들 집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모든 형제 집의 벼가 쓰러져도 큰아들 론의 벼부터 일으켰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여 어느 누구 하나 소홀히 하는 법이 없이 정성을 다했습니다. 큰아들 집에 모든 형제의 노동력과 각종 물자를 집중하여 정성을 모은 결과 같은 땅을 경작했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해에는 큰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요, 같은 방식으로 둘째 아들의 농사에 그렇게 하고 다음 해에는 셋째 아들, 그 다음 해에는 넷째 아들의 농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4년마다 한 번씩 각 형제의 재산 축적이 가증되어 결국 모든 집안의 재산이 급증했습니다. 결국 4형제의 노동력 집중과 집단적 부창출이라는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집중과 신뢰의 효과는요, 농사가 아니라도 어느 분야에서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돈은 한마디로 불 같은 것인데요. 가까이 하면 사정없이 태워버리면서도 멀리 하면 추위나 음식 때문에 인간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없이 살 수 없으면서 너무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요. 그래서 이 돈에 관해서 사람들이 취해야 할 가장 합리적인 태도는요, 돈과 자신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돈이란 원한다고 누구나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를 가져야 자신에게 가장 맞는지 그 기준조차 모호합니다.
옛사람들은 궁핍과 정신의 문제를 깊이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후자에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돈은 가까이 할 수도 멀리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문인들에게 신은 자신들의 정신이며 능력이자 명예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돈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되면서 이것을 포기할 것인가 조선 선비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게도 살기 싫고 학문적, 문학적 성취 없이도 살기 싫고 배고픈 소크라테스도 배부른 돼지도 되기 싫고 그것이 조선 선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는 가난할지라도 도를 버리지 않는 것, 배고플지라도 정신을 버리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이것을 늘 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옛사람들이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보이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책이기 때문에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